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1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15일 총선 때 주목해야 될 무소속 후보, 제가 대략 뭐 여론조사 결과나 뭐 이런저런 거 현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15명을 뽑아봤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뽑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 위주로 뽑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 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장경태, 그 다음에 통합당의 이혜훈 의원, 이혜훈 의원도 현역 의원이죠. 서울 서초갑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경선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민병두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되는 바람에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민병두 의원이 거기서 워낙 이제 뭐 미투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는 후보였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서울에서 무소속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목해봐야 할 선거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은 또 금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구청장이었던 차성수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원래 구청장 출신들이 꽤 득표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을 해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의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득표력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전략공천된 사람이 최기상 전 부장판사, 전 판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미래통합당은 강성만 후보, 국회의원 과거에 보좌관도 하고 여러 차례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경쟁력이 있지만 차성수 씨 또한 경쟁력이 꽤 있다 하는 차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인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성식 의원, 현역 의원이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서울 관악갑. 두 번을 당선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기홍,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두 사람하고, 근데 여기도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성식 의원도 두 번씩이나 거기서 출마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3파전 양상이 되면 김성식 의원이 꽤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천의 동미추홀 을, 여기는 무소속으로 윤상현 의원이 나왔죠. 윤상현 의원 잘 아시지만 지난번 4년 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있었는데 컷오프 되면서 본인이 무소속 출마한 곳입니다.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3월 12, 14일 조금 시간이 지난 건데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윤상현 의원이 28.9%로 민주당의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32.4%, 그래서 엇비슷합니다. 오차범위 내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12.0,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근데 뭐 아직 이제 좀 오래전 여론조사 결과라 뭐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기 여하튼 윤상현 의원이 남영희 전 행정관,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지금 거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의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이 또 이현재 의원인데 여기도 공천 탈락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최종윤 후보, 그리고 통합당의 이창근 후보하고 지금 맞대결해서 아마 여기도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현재 의원의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득표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대구 수성을의 홍준표 전 대표. 이거는 뭐 제가 별도로 홍준표 전 대표 가물가물, 뭐 금배지 가물가물 이걸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하고 정말 박빙의 선거,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15일간 누가 어떤 식으로 마지막 스포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광주 북구갑의 김경진 의원. 여기도 김경진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계열이었죠. 근데 지금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뭐 다 그랬습니다. 사실 4년 전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당선된 인물이고 종편의 평론가로서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여기가 민주당의 조호섭 후보하고 광주 북구갑에서도 여기도 뭐 여론조사를 아직 한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강원도 강릉인데 여기는 권성동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이었는데 컷오프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31.2,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28, 뭐 오차 범위 내죠. 무소속의 최명희가 17.1, 미래통합당의 홍윤식 후보가 15.3.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무려 이 순서대로 하면 4위인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후보가 현재까지는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강원도민일보가 디오피니언이라는 데 의뢰를 해서 27일, 28일 이렇게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도 현재는 무소속의 권성동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 군산에 여기도 현역 의원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했었죠. 44.7%. 근데 여기 민주당의 신영대 후보가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41.1%. 전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해서 3월 13일, 14일 조금 시간이 좀 됐군요. 그때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도 김관영 후보가 지금 근소하게나마 오차 범위 내에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원 임실 순창인데 전라북도죠. 여기에 민주당 이강래 후보하고 무소속의 이용호 후보인데 이용호 후보가 현역 의원입니다. 원래 무소속으로 있었죠. 민주당에 입당하려다가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계속 무소속으로 남아있었는데 여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3월 17일자 조사인데 이강래가 40.8, 이용호가 40.5. 그래서 정말 0.3%포인트로 우열을 가르기 어려운, 어느 곳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여기에도 무소속의 노관규 후보가 있는데 노관규 후보가 누구냐면 전 순천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 이런 출신들이 굉장히 득표력이 있습니다. 인지도도 있고. 이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37%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민주당 후보가 소병철 씨인데 34.2%. 그러니까 한 2.8%포인트 정도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노관규 전 시장 여기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박빙의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이제 과거에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민중당의 김선동 전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도 7.8%. 미래통합당이 여기 호남에서는 드물게 이제 공천을 했는데 천하람 젊은이죠. 3.2%를 얻습니다. 교차로 신문이라는 데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3월 21일, 22일 이때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 여수갑에 보면 이용주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이용주 의원이 주철현 민주당 후보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용주 후보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고 잘 아시죠? 뭐 그동안에 청문회에서 이름을 날렸던 청문회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수갑도 여론조사 결과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 남울릉은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입니다. 여기도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전 포항시장이었기 때문에 꽤 득표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허대만 후보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허대만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김병욱 후보가 통합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동 예천의 경우에 권오을 전 의원, 여기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했었죠. 권오을 전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통합당은 김형동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은 이삼걸 후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이 안동 예천, 특히 안동의 경우에는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이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안동에서는 권씨 아니면 김씨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을 정도로 권씨와 김씨의 득표력이
안동권 씨와 안동김 씨의 득표력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권오을 의원도 바로 안동시가 독립선거구일 때 안동에서 그 몇 차례 당선된 적이 있고, 김형동 씨도 지금 통합당 후보로 이번에 이제 새로 출마하는 겁니다. 처음 출마하는 것이지만 아마 안동김 씨의 득표력 어떤 거 이런 것들 기대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도 아마 권오을 전 의원과 김형동 후보 간 2파전 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잘 아시지만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쪽에는 민주당에서는 서필상 후보,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는 강석진 의원. 강석진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이 현역 의원 지역에 김태호 전 지사가 도전을 한 셈이 돼버렸죠. 여기도 뭐 현재까지 그 지역의 유력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강석진 현역 의원과 김태호 전 지사가 2파전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5명을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한 명 정도가 저희가 더 좀 관심을 가질 사람이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문석균 씨. 경기도 의정부 갑인데, 여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석균 씨가 상당히 밀리는 거로 나오더군요.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는 아마 문석균 씨가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팽팽한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군요. 경인일보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3월 24, 25입니다. 민주당의 오영환 소방관 출신이죠. 이 후보가 37.7, 미래통합당의 강세창 후보가 27.5, 그러면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나죠. 문석균 씨가 13.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조사에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를 넣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7.4%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여기서 출마를 안 하고 비례대표로 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가 강세창 후보한테 상당한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오영환 후보와 강세창 후보, 문석균 씨 간의 3파전 내지는 2강 1중 뭐 이런 선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문석균 씨까지 합치면 제가 16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소속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면 정말 그 지역에서 바닥을 기고 뭐 우리가 흔히 긴다고 하죠. 그리고 갈고 닦아서 수년간을 갈고 닦아서 한 사람들이 간혹 보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당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소속 후보들의 강점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의외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나 할 정도의 후보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명을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각 지역별로 본다면 제가 추린 거는 이제 대략 중앙 정치 무대에도 약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 이 중심, 이거 그다음에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주재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런 사람이 모르게 정말 민심을 파고들어서 당선되는 무소속 후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현역 의원들이 제가 여기 뽑은 데 상당히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초반 인지도가 꽤 높은 거는 사실인데 선거에 임박할수록 현역 의원보다는 어떤 정당 투표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거론한 현역 의원들 중에 일부는 또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건 일반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무소속 후보 이렇게 4.15 총선의 관전 포인트의 하나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